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특별하게 많이 매도했던 수급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335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4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1,10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는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뭐 그냥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그런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제 2,500선을 뚫고 좀 강하게 치고 나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가까이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쯤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것인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500선을 이제 힘겹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다음 상승을 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도 이제 20월봉선 저항을 받고 잠깐 이제 하락을 했고요.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 33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연일 계속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그래도 매도를 하는 구간도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매수량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가 있는 매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코스피에 대한 그런 지분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지표를 그 주가를 좀 올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증시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표를 보게 되면 1.5%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지금 이제 큰 하락 음봉이 나왔고요. 네, 지금 열심히 올라가던 그런 지표가 이렇게 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전에도 이런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나올 법한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갔던 만큼 급하게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지표가 이대로 쭉쭉 떨어져서 뭐 700포인트로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하루를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만 좀 짚어가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세가 몰려서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단기로 계속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금 상승분 그래도 아직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상승분을 좀 다지면서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조금 천천히 템포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1335원, 3원 정도 상승했고요. 최근에 좀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뚫지 못했던 그 1320원 라인을 뚫고 지금 133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이 뚫렸다라고 해서 크게 뭐 엄청나게 강하게 환율이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완곡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좀 뚫고 나갔지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미국 이 CPI 지표가 좀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영국이라든지 그런 유럽 쪽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벽하게 잡힌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이제 점점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그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떤 국가들은 그런 가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가 지표가 우리의 예상처럼 이상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들락날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좀 길게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전에 경험적인 데이터도 있고요.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초점을 두고 계속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한 0.14% 정도 평균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하락 상승이 없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변화가 있을지는 다음 날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하락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 마무리를 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움직임이 없다. 지금은 상승세를 조금 멈추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조정세가 깊이 간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이런 자리를 마무리하고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4%입니다. 그래서 3.5%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패턴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시장도 지금은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급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곡한 상승세도 결국에는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승분이 컸던 종목 위주로 좀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그런 상승세가 강했을 때는 조정도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상승세가 적었던 종목들도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런 기업에 대한 환경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30원 하락해서 1.79% 하락했고요. 18,0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 시작으로 해서 좀 이제 좋게 출발을 하나 했지만 조금 이제 꺾이면서 장 후반까지는 지수가 밀렸고 같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 하락했던 것은 아니고요. 1.8% 정도 크게 뭐 조정 없이 적절하게 뭐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8,1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은 평소와 뭐 유사하거나 크게 변화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이런 관련 테마들도 같이 좀 오늘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가 좀 이제 붙어주면서 타 종목들도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15,000원 가까이로 진행이 되었고, 한전기술도 8만원 가까이로 시간의 가격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관련 종목들이 거래가 좀 붙으면서 시간의 가격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소식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은 이 원전 관련 테마들이 같이 힘있게 또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58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과 거의 유사합니다. 금요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하락이 뭐 또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젖듯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00원 정도를 찍고부터는 연일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뭐 크게 우리가 또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익숙한 패턴이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단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결국에는 좀 빼고 싶나 봐요. 그래서 한번 거래를 터트리고 피크를 찍고 또 점진적으로 거래를 줄여가면서 조정을 주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제 21선과의 주가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가를 좀 빠르게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지금 예상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이고 고점을 점점 높이는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저점도 어디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수급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이제 거래량이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또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는지 그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같이 이런 종목들 참고하셔서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우리가 4월 26일 그때를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24일 오늘 이제 출국을 하였죠. 그래서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6일, 27일, 28일까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내용도 좀 이따가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일별 거래량 점점 죽어가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이제 20월봉선 잠깐 넘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분명히 힘있게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번 4월 월봉은 좋게 양봉으로 좀 크게 길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가 27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의 대부분의 매도세는 투신 37만 주에서 나왔고요. 어제 투신이 24만 주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37만 주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 매수세를 거의 다 무마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딱 이제 그 12 전환 물량에 대한 상장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투신 투자자가 좀 매도세를 키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같이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투자자가 그 물량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12만 주를 매수하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3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하루 제외하고는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며칠 좀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일단 그 수급 자체는 크게 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일단 좀 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지금은 투신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였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공매도 잔고가 또 줄었습니다. 580만 주에서 530만 주까지 잔고가 줄어들었고요.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를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공매도 50위권을 벗어난 지도 오래되었지만 지금 그 이하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이제 12 전환 물량이 상환이 되었을 때 그때 공매도 잔고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46만 주.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 거래량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퍼센트를 보았을 때 한 8% 정도의 공매도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12 전환 물량 다음 날 이렇게 또 공매도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많이 상환이 되었고 대차 잔고도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 물량들이 수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는 체결이 52만 주, 상환이 19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한 33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더 늘었고요. 전날 대비해서 한 30만 주 늘어도 뭐 2,450만 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차 잔고가 거의 최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때부터 해서 횡보하는 구간 동안 대차 잔고는 꾸준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꾸준히 감소를 하였고요. 주가는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한번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뭐 내일 당장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상승을 했을 때 그런 공매도 세력, 대차 잔고 세력이 손해를 보지 않을 확률은 100%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높은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정 물량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은 21만 주 매도해서 31만 주로 한 10만 주 정도가 늘었지만 뭐 전날 매수했던 거 거의 똑같이 매도했습니다. 13% 유지하고 있고요. 크게 뭐 변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공매도 잔고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그런 소식과 그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전날 또 이제 모간서울이 54만 주를 매수했고요. JP모간이 10만 주 매수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JP모간, 모간서울 쪽에 그런 물량이 매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의 대량 보유자였던 그런 모간서울이 전부 공매도를 상환해서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신규 공매도가 이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나온다면 또 모간서울 위주로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 지분을 모아놓고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간서울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났던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딜이 그 물량이 넘어가면서 그 물량이 이제 또 공매도화되는 그런 패턴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블록딜을 수행했던 그 날짜도 많이 지났고요. 그 공매도도 거의 다 이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도 많이 지났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주가도 딱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야속하게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수백만 주, 수천만 주를 이용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지금 고스란히 자기 물량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또 지분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실제로 10%에서 13%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 그런 이득이 없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거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추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는 이 12,000원대, 15,000원대가 사실 쉽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매수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또 이제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하고요. 분명히 그런 좋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주가의 하락이 야속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이런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들 다 전해드렸고 오늘 나온 그 기사들을 하나 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이 아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오늘 이제 경주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그 원자력 관련 그런 홍보죠.
네, 거기서 이제 폴란드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관련 인사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관련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또 소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과 원전 계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49% 지분 투자를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49%는 한수원 쪽에서 49%를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폴란드 민간 발전사인 제팍 및 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을 짓는 협력 의향서 LOI에 서명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팍과 PGE는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특수목적 합작법인 PPEJ를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팍 및 PGE 그리고 한수원은 앞으로 두 번째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분 투자율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전에 대한 건설을 위해서 그런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법 지분율에 따른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란드 원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수원에 대한 그 자본이 49%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지분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폴란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만큼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9%라고 한다면 좀 이제 그런 금액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그런 대폭적인 지원과 그럼 수출입은행, 뭐 무역은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크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49%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UAE의 국부 펀드죠. 네, 그쪽에서부터 또 투자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투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함께 제3국의 원전 수출을 위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국 프로젝트에 이 UAE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폴란드 민간 원전 수주라고 해서 네, 그렇게 지분이 투자가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지분 투자와 그런 굵직한 협의만 좀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분 투자율 등 굵직한 문제만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네, 지금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본계약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식에서는 빠르면 이제 7월 달에도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그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 폴란드 원전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PPEG 부사장은 네, 이렇게 2035년에는 퐁트누프 원전 1호기를 시운전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고요. 2035년에 이 시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폴란드 원전을 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력을 넣어서 송전까지 완성을 해야지 이제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AE 바라카 원전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이미 10여 년 전에 수주를 했던 그런 원전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송전 개통을 최근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 원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2023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폴란드 원전이 2035년에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네, 그런 계약 체결을 하고 빠르면 이제 그런 원자로라든지 그런 핵심 파트들은 미리 이제 제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지금 이제 2024년에 착공 네, 한다라는 계획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계약을 했는데요. 폴란드 원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빠르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좀 계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은 지금 최상의 파트너라고 다시 한번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 폴란드 민간 원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인까지 설립이 되면 이제 공사 날짜
현장 조사 등 일정을 정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2기에서 4기까지 최대 4기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단독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본계약 체결을 거의 확실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력들은 사실 수주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명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크게 지금 힘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폴란드 원전보다는 우리나라 이 방문단이 네, 미국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원전 협의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 전에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소식이 또 한번 나오면서 내일 한번 스타트를 끊을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오늘 이렇게 출국을 해서 네, 미국에 이제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주요 내용이 잠깐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빈 방미 기간 동안 양국 기업의 그리고 기관 간의 그런 수십 건의 양해각서 MOU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개발을 위해서 손잡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등과 추가 협력 MOU를 또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SMR 쪽에 네,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분야 협력에서 진전된 조치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 분야에서 분명히 우리가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식이 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한수원, 한전 간의 그런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을 또 이제 양 정부 간에서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찌감치 협의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협의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런 협력에 대한 시그널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우리나라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들이 또 대거 방문을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가 많고요. 반도체와 뭐 그런 2차 전지 관련 협의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았는데 사실상 이제 공기업의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또 방문을 하면서 이번에 원전 테마, 신재생 테마들이 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네, 차분히 네, 내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MR,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계속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800조 시장이라고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찌감치 2030년에 630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네,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SMR 모델을 일찌감치 네, 이 표준 설계를 또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발과 그런 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8년 수준의 네, SMR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SK 이노베이션, 뭐 SK, 삼성물산, GS에너지, 네, 이렇게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SMR에 대한 기자재를 수주를 하였고요. 지금 뭐 시장에 많이 그런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타 원전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사실상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R에 대한 시장을 진입을 했고 네, 최초로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까지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 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19,300원 찍고 좀 떨어져서 18,000원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 18,000원에서 19,000원을 넘어서 2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네. 저점을 찍고부터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 폭,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 하락에 대해서 예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추세 자체가 꺾여서 막 쭉쭉쭉쭉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면 완곡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분위기가 괜찮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은 기업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주변 시장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은 또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또 이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